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오늘 쳤던 2023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 평가 1번부터 21번 객관식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킬러 빠진 모의고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험을 쳤었죠. 선생님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문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풀어봤는데 솔직히 선생님의 생각은 다 풀어봤을 때 표면적으로만 킬러가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충분히 19번과 21번 사이와 그리고 28번과 30번 사이가 어려웠습니다. 그 실수를 유도하는 것도 많았고 기본 교육과정으로는 풀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쌤도 겨우 시간 내에 다 풀었을 정도로 난이도가 그냥 평이했다. 난이도는 되게 평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쉽다고 해놓고 어렵게 내서 충격을 받아서 좀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6개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난이도는 좀 괜찮은 편이었다. 저번 6월과 좀 비슷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객관식 21번까지 빠르게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2 곱하기 4입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분자분모의 같은 항을 약분시켜서 2를 대입하면 그때 그 큰 값이 나오겠죠? 1번입니다. 좀 더 확대를 할게요. 자, 3번입니다. 3분의 파이는 60도죠? 따라서 대입을 하게 되면 5번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등차 수열,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B를 구하고 그 다음 순서로 A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B는 7, A는 1이 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5번 문항 좌극한, 우극한을 각각 구하는 거죠. 밑에 문제에 1의 좌극한과 3의 우극한을 각각 물어봤기 때문에 2하고 3을 더한 5번이 됩니다. 자, 6번 단골 유형이죠. 가게의 위치를 주어주고 탄젠트 값을 주어질 때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을 수없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먼저 그냥 예각 삼각형을 그려서 길이의 비를 적고요. 가게 위치를 찾은 다음에 그것에 맞게 물어보는 값의 부호를 씌워주면 됩니다. 따라서 코사인의 값은 루트 5분의 1이고 부호는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2번이 됩니다. 네, 수열의 합 성질 파트죠. 따라서 수열의 합 성질을 알고 있다면 마치 방정식을 풀듯이 전개하고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전개할 때 상수는 항상 위에 있는 위 끝과 곱해지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서 했었죠. 따라서 전개를 요렇게롬 할 수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정리를 각각 한 다음 연립을 해주면 AK의 제곱이 15라는 계산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이죠. 사인 방정식이라고 불렸나 그랬을 겁니다. 사인을 t로 치환하고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풉니다. 그때 t의 값은 2분의 1과 마이너스 2가 나오고 t는 sin x였기 때문에 sin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은 존재하지 않죠? 2분의 1이 되는 지점은 이렇게 만날 겁니다. 그때 sin 함수의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2분의 파이보다 알파만큼 작은 것과 2분의 파이보다 알파만큼 큰 것을 더하면 결국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같다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두 분의 합은 파이가 됩니다. 자, 9번 문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각각 해석을 하는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식은 안에 있는 식이 2분의 1이다 라고 푸는 로그의 값을 이용한 문제를 푸는 것이 되겠고요. 2번도 또한 위에서 구한
m의 값을 대입한 다음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식을 정리를 해서 n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각각 계산하면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네, 10번이죠. 사인 값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 15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써서 사인 세타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인 세타를 가지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죠? 자, 그 원리를 이용하면 코사인의 값이 2번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자, 11번도 등비수열 일반항과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해서 단순 계산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를 초항을 3으로 잡고 주어진 식을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사실 뭐 똑같은 성질을 가진 식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쓰지 않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결국 정리를 하면 r제곱 플러스 1은 r제곱분의 6이 되고요. 양변에 r을 곱해서 정리를 하면 보기 처식 나오고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제곱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r은 루트 2가 됩니다. 자, 이때 7번째 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를 6번, 그래서 24라는 1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탄젠트 함수의 성분 A, B, C를 구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정규 수업 과정에 많이 다뤘던 문제죠. 첫 번째, 주기부터 구하고요. 주기 구하는 공식을 알면 B가 나옵니다. 모든 값은 A, B, C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구합니다. 다음, B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로 구할 수 있겠죠.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보면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파이만큼 간 것이고 왼쪽으로 간 거라고 하면 그렇죠. 마이너스 3파이만큼 움직인 건데 우리가 평행이동의 부호는 반대 부호이기 때문에 B에다가 4분의 1을 집어넣고 X축 방향으로 음만큼 이동해야 여기 중앙의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문제에서 C가 양수이면서 파이 이내에 들어와야 되죠. 따라서 4분의 1과 곱했을 때 여기 안에 들어오는 값은 3파이가 될 것이고 결국 C는 4분의 3파이가 됩니다. 좌우측 이동을 헷갈리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A를 구하기 위해 0,3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라서 A 값이 3이 나오므로 세 값을 다 곱하면 66분의 9파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조금은 개념이 많이 필요한 문제가 되겠죠? 네, 13번은 그냥 첫 번째 항부터 16번째 항까지 전부 다 나열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아래쪽에 나열을 쭉 해놨습니다. 첫 번째 항은 2고, 두 번째 항은 3이고, 세 번째 항은 5입니다. 네 번째 항까지가 9인데 8보다 크게 나오면 다시 밑에 항으로 가야 되죠. 따라 다섯 번째 항은 3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과 3이 반복되는 순간 3, 5, 9, 3, 5, 9, 3, 5, 9, 3, 5, 9가 반복되겠죠. 그 원리에 따라 처음에 2 그리고 3, 5, 9라는 이 조합이 총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오죠. 따라서 87이라고 찾는 겁니다. 자, 14번. 이것도 매우 자주 기출되는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의 n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이거는 쌤이 경우에 따라서 나눠놓은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을 경우에는 n이 짝수일 때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제곱근 안의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n이 짝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이러한 유형을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쌤이 일단 생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수일 때는 n이 10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경우엔 음수라 보면 되겠죠? 그때부터 n이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근의 개수를 파악합니다. n이 4일 땐 짝수이면서 근호환의 값이 양수죠. 따라서 2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홀수일 때는 무조건 근이 1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홀수일 때는
한 개가 되겠죠? 짝수일 때는 0개이거나 2개일 겁니다. 0개일 때는 근호환의 값이 음수가 될 때이겠죠? 그렇게 해서 쭉 구해봅니다. 그러면 14까지 모든 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문제는 뭘 찾는 거냐면 fn과 fn 플러스 1, 그러니까 이웃한 두 항의 값이 같을 때입니다. 그러면 같을 때를 찾아보면 9에서 10 넘어갈 때 똑같죠? 그리고 10에서 11 넘어갈 때 똑같습니다. 결국 그 n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n의 값은 9와 10, 따라서 19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너무 유명한 유형이기 때문에 어떤 참고서에 가건 찾아볼 수 있는 대표 유형이 되므로 한 번 이상 푼 친구들은 풀었을 겁니다. 자, 15번 문제. 뭔가 xk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될 것 같은 문제라고 보이죠? 그래서 주어진 직선과 원을 연립하면 x의 좌표를 2분의 루트 n이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n 자리에 k를 넣으면 바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와 같은 식이 되겠죠? 이는 쌤이 분모에 있던 2를 번분수를 제거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2를 앞으로 빼내면서 분모의 유리화를 합니다. 그러면 부분분수 파트에 있던 그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분분수를 적용해서 1부터 80까지 넣어보면 남는 건 마이너스 2와 1 마이너스 9만 남고 정답은 16이 됩니다. 16번 복잡한 지수와 로그 방정식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을 아래의 첫 번째 줄과 같이 변환을 하고요. A는 로그 2의 C, B는 로그 3의 C. 그리고 두 번째 식이 쟁점인데 이거를 어떻게든 변환하려고 보니까 2AB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좌측에 이항했을 때 이와 같이 A 플러스 B의 제곱 그리고 2AB의 우측 좀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없앤 A 플러스 B라고 볼 수가 있겠죠? A와 B는 양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약분이 가능하고 결국 A 플러스 B는 2AB라는 이러한 식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변환해놨던 요 식을 주어진 식에 넣습니다. 그러면 아래측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얘를 양변에 로그 2의 C로 나누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밑변환 공식을 써서 1 플러스 로그 2의 3에 2 로그 3의 C로 바꾸면 C 제곱의 값이 루트 6이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의 로그 6의 C는 2분의 1,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단순 계산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이고 가의 조건을 보면 등차 중앙을 줬기 때문에 A3, A22, A7, A8을 전부 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자, 이 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정리하면 A와 D를 곱하면 1이라는 식이 딱 나오거든요. 자, 이때 A4, A6의 최소값을 구한다고 해서 식을 세어보면 2A 플러스 8B가 나옵니다. 이때 A와 B가 각각 양수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최소값이 AD가 1인 걸 대입해서 8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로그 함수와 그에 대한 상수 함수의 교점에 대한 문제가 되거든요. 먼저 구할 수 있는 좌표를 각각 구해보면 A는 1,0이고 그 다음 CA X좌표는 8입니다. 그 이외에는 구할 수가 없어서 문제에서 CD의 길이와 BA의 길이가 차가 4분의 3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D의 X좌표를 T 그리고 B의 X좌표를 K라고 각각 뒀습니다. 그리고 4,2와 그 다음 4,2와 T,3을 지난다는 이 식을 각각 연립을 해서 대입 과정을 거치면 T가 P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4,2를 대입한 거고요. 요렇게 t,3을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q의 꼴로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한 다음에 로그의 성질로 풀게 되면 t가 8-p 이렇게 나오고요. 같은 방법으로 1,0도 대입을 해가지고 식을 마련한 다음에 위에 넣었던 4,2를 넣었던 첫 번째 식을 또다시 한 번 더 대입하면 K라고 잡았던 이 식이 또다시 P에 가는 식으로 바뀝니다. 결국에는 8하고 T 사이의 길이는 8이 되고 K하고 1 사이의 길이는 4분의 3P가 돼서 결국 이 둘의 길이의 차는 4분의 1P가 됐는데 그게 문제에서 4분의 3이라 했기 때문에 P의 값은 3 그리고 그걸 다시 대입하면 Q의 값이 2가 나옵니다. 그 두 개를 더하면 4번 5가 되겠습니다. 자, 거진 지금 계속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19번입니다. 19번도 등비 수열이 홀수항을 이룬다고 하고 8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과 9-n을 곱했을 때 75라고 합니다. 쌤은 이런 경우에 1항부터 8항까지 나열을 하고요. 1항을 임의로 a라고 잡습니다. 홀수항은 등비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ar, 그 다음 ar의 제곱, 그 다음 ar의 세제곱으로 잡을 수 있고요. 나의 성질에서 이렇게 쌤이 작대기로 그어놓은 1항과 8항의 곱, 2항과 7항의 곱, 3항, 6항, 4항, 5항의 곱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기호로 표현하기 위해서 둘째 항을 K라고 잡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항의 곱이 AKR의 세제곱이 되도록 모든 항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셋째 항은 AR, 넷째 항은 KR, 다섯째 항은 AR의 제곱, 여섯째 항은 KR의 제곱, 마지막 전에 일곱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 이렇게 다 항을 잡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식대로 식을 세웁니다. 첫째 항과 둘째 항을 더하면 3분의 10 그리고 1항부터 8항까지 합이 3분의 400인데 그것을 동류항끼리 묶어낸다는 식으로 A 플러스 K, A 플러스 K의 R 곱한 거, A 플러스 K의 R의 제곱 곱한 거, A 플러스 K의 R 3승 곱한 거 결국에는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R 3승이 40이라는 식을 가지고 R을 구하면 3이 나옵니다. 자, 결국에는 다시 여기에다가 R에다가 3을 대입하면 AK는 27분의 75 약분을 하면 9분의 25라는 게 나오고요. 처음에 적어놨던 A 플러스 K는 3분의 10이라는 것을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A와 K가 각각 3분의 5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에 따라 세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을 구하면 50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이죠. 자, 20번 문항은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gx라는 함수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오른쪽에 그려놨고요. a하고 k가 전부 다 양수라 했기 때문에 먼저 fx라는 함수는 k, 0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아래로 볼록 다음 kfa라는 얘는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a 플러스 k로 가지고요. k에 따라 기울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기울기를 다르게 표시한 거죠. 자, 그의 그림을 3일 때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3일 때 무조건 만난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나가 이제 중요한데 3을 기점으로 그래프를 나누면 x축에서 오직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만약에 임의로 이쪽을 3으로 잡으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할까요? 이 3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가늠을 계속 해보면 그림과 같이 오른쪽에서 교점이 생길 때 제일 오른쪽에서 교점이 생기는 이 부분을 3으로 할 때 가도 만족하고 x축과 만나는 점이 오직 한 점이 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 그래프가 3 이후로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3 전에는 아래로 볼록한 이쪽 함수만 되게끔 하는 게 이 문제의 준 조건이란 이 말이죠. 요 그림이 된다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디귿, 니은, 디귿이 거의 다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K가 1일 때잖아요. 따라서 K가 1이 아니죠. X가 1일 때를 대입해보면 1-K의 제곱은 1이라서 K는 2가 나오고 그에 따라 2를 대입하면 0이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K 플러스 A일 때의 함수값 원점을 지난다 했죠? 당연히 3일 때의 함수값 위일 수밖에 없죠?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그냥 참입니다. 디귿이 좀 어려운데 디귿이 K-1과 K-2를 곱했을 때 양수란 얘기는 결국에는 K의 범위가 이와 같은 범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위에 그려놓은 이 그래프에 만족하는 값이 K가 무조건 1부터 작고 2 이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쌤은 이걸 보자마자 납득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꼭 이와 같은 경우에만 교점이 여기에 생기나? 그래서 발레를 잡아보기 위해서 이걸 만족하지 않는 K를 2분의 5라고 지정을 하고 한번 식을 쫙 풀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의 A 값이 2분의 1 풀마 루트 10분의 1이 나오고요. 그에 따라 K를 주어진 범위를 성립하지 않는 2분의 5로 잡더라도 A의 값이 양수로서 존재하는 걸 보여서 디귿이 거짓인 걸 보였고 이것은 거의 직감으로 생각을 해서 발레를 잡았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객관식의 마지막 문항 쌤이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계산이 계속 실수가 났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A1항부터 A21항까지 전부 다 적어 보는 과정을 했고요. 첫 번째 항을 K라고 한 다음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다섯 번째 잡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세 번째 항을 구할 때 n에다가 n인가요? 그쵸? n에다가 2를 대입하죠? 근데 네 번째 항을 구할 때 n에다가 3을 대입하려고 보면 3일 때는 4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섯 번째 항을 구하는 과정이라서 4를 일단 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여섯 번째 항이 k-3으로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다섯 번째 항을 구하고 네 번째 항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섯 번째 항을 n에다가 3을 대입했는데 근데 여섯 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은 n에다가 3을 안 넣고 n에다가 5를 넣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k-3은 다섯 번째의 부호의 마이너스와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역추론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구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못 구하고 여섯 번째를 구해서 다섯 번째가 나오면 거기에서 다시 네 번째와 세 번째를 구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못 구하고 아홉 번째 구한 다음에 여덟 번째, 일곱 번째 구하는데 여덟 번째가 일곱 번째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굳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10번째, 11번째 못 구하고 12번째 구한 다음에 다시 12를 대입해서 이 부호의 반대 부호다. 그리고 같은 부호다. 이렇게 연결을 한 거죠. 그렇게 21항까지 구하면 21번째와 20번째가 같기 때문에 결국 K의 값이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 다음 18번째 항까지 모든 항을 다 더해보면 쌤이 이제 6번째마다 끊어놨죠. 6번째까지 2K-3, 12번째까지 2K-3, 세 번째 항까지 2K-3 다 더하면 마이너스 6K 플러스 9가 63이 나와서 K에 마이너스 9를 넣으면 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계산이 매우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우선 객관식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